경찰차 2대가 동시에 정육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이렌 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걸음을 멈췄어요. 낡은 잠바를 입은 75세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삼겹살을 고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감겨 있던 은빛 팔찌가 형광등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어요. 김순자 할머니시죠? 젊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 순간 정육점 사장 정미숙 씨가 카운터 뒤에서 나왔습니다. 42세의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제가 신고했습니다.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째예요. 이 할머니가 매일 아침 9시에 와서 삼겹살 20kg를 사가십니다. 현금으로만요. 하루도 빠짐없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75세 노인이 왜 매일 삼겹살 20kg를 사는 걸까요? 그리고 정육점 사장은 왜 경찰에 신고까지 했을까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3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는 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히 머물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경찰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삼겹살 사는 게 죄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경찰관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확실히 물건을 사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정육점 사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관님, 이 할머니, 뭔가 이상해요. 매번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과 헤어진 적 있냐고요? 그리고 제 손을 자꾸 보시면서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에요. 요즘 혼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지만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늙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긴장이었죠.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많은 고기를 어디에 쓰시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살짝 보였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기 신분증입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동안 정육점 안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밖에서는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정미숙 사장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왼쪽 어깨에 작은 점 같은 흉터 있나요? 미숙 씨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있긴 한데.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차 안 김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많이 변했어요. 30년 전 딸아이와 함께 걸었던 그 골목은 이제 높은 빌딩들로 가득 찼죠. 하지만 할머니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연탄재를 버리러 나가던 새벽길이 선명했습니다. 7살 미숙이가 엄마 나도 도와줄게 하며 작은 손으로 연탄 집게를 들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놀라셨죠? 그냥 간단한 확인 절차입니다.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손에는 여전히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주소지가 종로구 평창동이시네요? 거기서 여기 성북구까지 매일 오시는 거예요? 네. 버스 2번 갈아타면 됩니다. 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창동이면 부촌인데 할머니의 행색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낡은 잠바에 뜯어진 운동화, 10년은 넘어 보이는 가방. 그런데 할머니 매일 삼겹살 20kg면 한 달에 600kg가 넘는데요. 도대체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이죠? 형사는 아니라고 하려다가 그냥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서류를 펼치자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국 100곳의 아동보호시설, 미혼모 쉼터, 실종아동 임시보호소 명단이었어요. 각 시설마다 매일 삼겹살 200g 배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모든 곳에 고기를 보내신다고요? 네. 6개월째 하루도 빠짐없이요. 아침에 사서 포장하면 오후에 택배로 전국에 도착합니다. 신선하게 진공 포장해서요. 형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00곳에 200g씩이면 정확히 20kg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삼겹살인가요? 그리고 왜 본인이 직접?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0년 전, 제 딸이 제일 좋아하던 게 삼겹살이었어요. 엄마, 나 삼겹살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게 그 아이가 사라지기 전날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셨나요? 그럼요. 30년 동안 하루도 포기한 적 없습니다. 경찰서, 실종아동센터, 방송국. 안 가본 곳이 없어요. 할머니는 지갑에서 바랜 사진을 꺼냈습니다. 7살 여자아이가 삼겹살을 먹으며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뒤에는 1994년 3월 15일 미숙이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생일이라고 삼겹살 구워주고 다음 날 학교 보냈는데 그날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전국 시설의 삼겹살을 혹시나 해서요. 어디선가 제 딸이 아니면 제 딸 같은 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배고픈 아이들이 따뜻한 삼겹살이라도 먹으면 힘이 될 거예요. 할머니는 다시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 거칠고 메말라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30년을 딸을 찾아 헤매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 손이었죠. 그런데 왜 정육점 사장을 그렇게 유심히 보신 거예요? 형사의 질문에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가 비슷해서요. 제 딸이 살아있다면 42살. 정육점 사장 나이와 똑같거든요. 게다가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패는 것도 고기를 써는 손놀림도 어쩐지 제 딸을 닮았어요. 그래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바보 같죠? 그때 문이 열리고 정미숙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할머니께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경찰까지 부를 일은 아니었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수상하게 보일만 했어요. 매일 20kg씩 사가는 노인이 있으면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하죠. 미숙 씨가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아까 제 어깨 흉터를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부모님이나 집이나? 미숙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7살 때부터 기억이 있어요. 그전 기억은 하나도. 양부모님이 키워주셨거든요. 그 말에 할머니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7살. 딸이 사라진 나이와 같았어요. 형사가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숙 씨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가방을 뒤졌어요. 그리고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요. 양부모님도 모르시는. 할머니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청록색과 보라색이 섞인 독특한 무늬의 은반지였어요. 그 반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이 갑자기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거꾸로 흐르듯 할머니의 눈앞에 30년 전 그날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서울 성북구의 작은 연립주택. 엄마, 오늘 내 생일이야. 7살 미숙이가 새벽부터 뛰어다녔어요. 김순자 씨는 32살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남편과 3년 전 사별하고 홀로 딸을 키우고 있었죠.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며 힘겹게 살았지만 딸아이만 있으면 세상이 다 행복했습니다. 우리 미숙이 생일 선물 먼저 줄까? 순자 씨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청록색과 보라색이 섞인 독특한 무늬의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어른용이었지만 미숙이가 크면 끼라고 미리 준비한 것이었죠. 와, 엄마 반지다. 이건 우리 미숙이가 20살 되면 끼는 거야. 그때까지 엄마가 보관해 줄게. 싫어. 나 지금 낄래. 미숙이는 반지를 새끼손가락에 끼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당연히 헐렁했지만 아이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정육점에서 제일 좋은 삼겹살을 가져왔어요. 연탄불 위에 불판을 올리고 지글지글 구웠습니다. 좁은 방 안이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 찼죠. 엄마, 나 삼겹살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미숙이가 쌈장을 묻히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엄마도 먹어. 미숙이가 엄마 입에 삼겹살을 넣어 주었어요. 그 작은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순자 씨는 지금도 그 온기를 기억합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아침 먹고 가야지. 배불러요. 어제 삼겹살 너무 많이 먹었어. 미숙이는 빨간 책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때 순자 씨가 불렀어요. 미숙아. 왜? 반지는 두고 가. 학교에서 잃어버리면 어떡해. 알았어, 엄마. 미숙이는 반지를 빼서 엄마에게 건넸어요. 하지만 몰래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엄마가 보지 못한 사이에요. 조심해서 다녀와. 학교 끝나면 바로 와. 네, 엄마 사랑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2시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숙이가 수업이 끝나고 교문을 나간 후 행방을 모른다고요. 순자 씨는 정육점 문을 닫고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 떡볶이집, 놀이터, 아이가 갈 만한 곳은 다 뒤졌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되고 새벽이 되어도 미숙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님,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성북경찰서에서 순자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키는 110cm, 왼쪽 어깨에 작은 점 같은 흉터가 있어요. 넘어져서 생긴. 그리고 청록색 보라색 은반지를 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지만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자 씨는 미숙이가 좋아하던 삼겹살을 매일 구웠습니다. 혹시 냄새라도 맡고 돌아올까 싶어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전단지 10만 장을 직접 돌렸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고 했지만 순자 씨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미숙이는 살아있어요. 어디선가 엄마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정육점 주인이었던 순자 씨는 죽으림을 다해 사업을 키웠어요. 혹시 딸이 돌아올 때 가난한 엄마가 아니라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였죠. 그녀는 이제 자산 3천억 원의 축산유통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딸 없는 엄마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어요. 다시 현재 경찰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만졌습니다. 이거 맞아요. 제가 미숙이한테 준 반지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정미숙 사장이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이 반지를 아세요? 제가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청록색은 미숙이가 좋아하는 색, 보라색은 제가 좋아하는 색을 섞어서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죠. 형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두 분이? 할머니가 미숙 씨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미숙아, 혹시 정말 내가 맞니? 우리 미숙이가 맞니? 미숙 씨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바로 그때 미숙 씨가 무언가를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삼겹살. 뭐라고요? 저 어렸을 때 꿈을 자주 꿨어요. 누군가 삼겹살을 구워주는 꿈. 그리고 그 사람이 늘 같은 말을 했어요. 할머니의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을? 천천히 먹어. 체할라. 그 순간 경찰서 안이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간을 6개월 전으로 돌려봅시다. 2024년 9월 성북구의 작은 정육점 미숙이네 정육점. 정미숙 사장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을 맞고 있었어요. 양부모님이 20년 전 시작한 이 정육점을 물려받은 지 5년째. 42세의 그녀는 성실하고 친절한 사장으로 동네에서 인정받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아침 9시 정각, 낯선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잠바에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삼겹살 20kg 주세요. 미숙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20kg요? 한 번에요? 네.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할머니는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남루한 차림에 그렇게 많은 현금이라니. 할머니, 이렇게 많은 양을 어디에 쓰시려고? 그냥 필요해서요. 할머니는 미숙 씨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깊고 애절해서 미숙 씨는 왠지 불편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20kg요? 네. 일주일이 지나자 미숙 씨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많은 고기를 어디에 쓰는 걸까? 혹시 무허가 식당이라도 운영하는 걸까? 할머니, 혹시 식당 하세요? 아니에요. 그럼 이 많은 고기를. 할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부모님과 함께 사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아, 네. 양부모님이시지만요. 친부모님은 어렸을 때 돌아가셨대요.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양부모님이요? 몇 살 때부터? 7살 때부터요. 그전 기억은 없어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기를 담던 비닐봉지를 놓칠 뻔했어요. 7살.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숙 씨는 할머니가 올 시간이 되면 이상하게 긴장됐어요. 그 애절한 눈빛, 이상한 질문들, 그리고
자신을 보는 그 깊은 시선. 사장님, 오늘도 할머니가 왔습니다. 혹시 왼쪽 볼에 보조개 있으세요? 네, 네, 있는데요. 웃어보세요. 할머니,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미숙 씨가 당황했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냥 제 딸이 그런 보조개가 있었거든요. 딸이요? 3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7살 때 미숙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7살. 자신이 양부모님께 입양된 나이와 같았어요. 2달째 되던 날 할머니가 이상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낡은 사진이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삼겹살을 먹고 있는 사진. 이게 누구예요? 제 딸이에요. 30년 전 사진이죠. 미숙 씨는 사진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왠지 익숙한 느낌.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삼겹살 좋아하셨어요? 그건 한국 사람 대부분이.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미숙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상하게 삼겹살 냄새만 맡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양부모님도 신기해하셨죠. 할머니의 눈이 다시 반짝였어요. 3달째 미숙 씨의 남편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 할머니 너무 이상하지 않아? 매일 20kg씩 사가는 것도 이상하고 자꾸 당신한테 이상한 질문한다며? 그러게. 오늘은 내 손을 한참 쳐다보시더라. 손을? 응. 무슨 흉터나 표시를 찾는 것처럼. 남편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무슨 사기꾼 아니야? 요즘 노인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도 많다던데.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건 신고해야 해. 뭔가 범죄 냄새가 나. 넉 달째 미숙 씨는 할머니를 미행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육점을 나가자마자 근처 포장마차로 갔어요. 거기서 큰 아이스박스 여러 개에 고기를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택배 트럭이 와서 그것들을 실어갔죠. 도대체 어디로 보내는 거지? 미숙 씨가 택배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할머니 물건 어디로 가요? 아, 매일 전국 100곳으로 보내세요. 대부분 보육원이나 쉼터던데요. 미숙 씨는 놀랐어요. 그럼 도둑이나 사기꾼은 아니었구나. 하지만 왜 자신에게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 5달째 되던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아침 8시 30분. 가게 문을 막 연 시각이었죠. 사장님,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제 꿈을 꿨어요. 제 딸이 나타나서 엄마 나 여기 있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얼굴이 사장님 얼굴이었어요. 미숙 씨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저는 할머니 딸이 아니에요.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갑자기 미숙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혹시 왼쪽 어깨에 작은 점 같은 흉터 있으세요? 미숙 씨가 깜짝 놀라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있긴 한데. 세상에. 할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숙 씨의 양어머니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미숙아, 엄마야. 반찬 좀 가져가려고. 어머, 이 할머니는? 양어머니를 본 순간 김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양어머니도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혹시
30년 전 성북경찰서에서 그날 저녁 미숙 씨는 양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숙아, 사실 너를 처음 만난 곳이 경찰서였어. 7살 때 미아로 발견됐는데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지. 그때 한 젊은 여자가 미친 듯이 찾아다니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저였다고요? 그때는 확실하지 않았어. 넌 자기 이름도 몰랐고 그 여자가 찾는 아이와 특징이 좀 달랐거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여자가 말한 왼쪽 어깨 흉터, 미숙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했어요. 여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응? 왜? 그 할머니, 정말 내 친엄마일지도 몰라. 경찰에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그렇게 미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는데요. 경찰서로 돌아온 형사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김순자, 75세, 종로구 평창동. 잠깐, 평창동이라고요? 주소를 다시 확인한 형사의 눈이 커졌어요. 평창동에서도 가장 비싼 구역, 그것도 단독주택 지역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주소가 맞으세요? 네, 맞아요. 형사가 재산 조회를 하자 화면에 놀라운 정보가 떴습니다. 평창동 대저택, 강남 빌딩 세 채, 그리고 한우외그룹 대표이사 김순자. 형사가 할머니를 다시 봤어요. 남루한 차림의 이 할머니가 자산 3천억 원의 축산 재벌이라니. 할머니가 그 한우외그룹 회장님이세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딸 없는 엄마한테는. 정미숙 씨가 충격을 받았어요. 매일 찾아오던 그 초라한 할머니가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형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검소한 차림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30년 동안 딸을 찾아다니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경계하거든요. 이렇게 입어야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정육점을 다니신 거군요. 제가 시작한 게 정육점이었어요. 30년 전 미숙이가 사라지고 나서 정육점을 접었죠. 그리고 도축업으로 사업을 키웠어요. 언젠가 딸이 돌아올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형사가 컴퓨터를 더 검색했습니다. 할머니, 작년에 미숙이를 찾습니다. 재단도 설립하셨네요. 기금이 500억 원? 네. 실종 아동들 찾는 일에 쓰고 있어요. 제 딸은 못 찾아도 다른 부모들은 찾을 수 있도록. 그때 젊은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이거 보세요. CCTV 영상이었어요. 6개월간 할머니가 정육점을 드나든 기록이었죠. 할머니가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셨네요. 9시 정각.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영상 속 할머니는 항상 정육점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마치 큰 결심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 보세요. 나올 때마다 눈물을 닦으시네요. 정말이었어요. 할머니는 정육점을 나올 때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미숙 씨가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 매일 우셨어요? 그냥 자네가 너무 우리 미숙이를 닮아서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형사가 신중하게 제안했습니다. 두 분이 정말 모녀 관계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면.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왜 진작 생각을 못했을까? 하지만 미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좀 무서워요. 만약 아니면 어떻게 하죠? 할머니가 너무 실망하실 텐데. 아니어도 괜찮아요.
30년 동안 수백 번 실망했으니까 한 번 더 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DNA 샘플을 채취하는 동안 형사가 더 많은 자료를 찾았어요. 1994년 3월 16일 실종 신고. 김미숙 여 7세 성북구 거주. 이상한데요. 뭐가요? 같은 날 미아 보호소에 신원 미상 여자아이가 보호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그런데 왜 연결이 안 됐을까?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구청, 경찰서, 보호소가 따로 놀았죠. 저도 모든 보호소를 다 돌아다녔는데 형사가 당시 기록을 더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호소 기록에 기억상실, 이름 모름, 왼쪽 어깨 화상 흉터라고 되어 있네요. 모두가 미숙 씨를 봤어요. 저한테는 화상이 아니라 점처럼 생긴 흉터인데 기록이 잘못됐을 수도 있죠. 30년 전이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가방을 뒤졌어요. 이것도 봐주세요. 수십 개의 사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국 정육점들 사진이었어요. 30년 동안 전국 모든 정육점을 다녔어요. 혹시 미숙이가 아빠처럼 정육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진짜 정육점을 하고 있었다니. 미숙 씨가 놀랐어요. 저희 양부모님이 정육점을 하셨거든요. 제가 20살 때부터 도왔고 5년 전에 물려받았어요. 운명이네요. 정말 운명이에요. 할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국 100곳 시설 명단이었죠. 여기 모든 곳에 매일 삼겹살을 보내는 이유가 단순히 딸을 찾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형사가 명단을 살펴봤어요.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이네요. 미숙이가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시설들 중 한 곳에 미숙이가 있었을지도. 아니면 미숙이 같은 아이들이 있겠죠. DNA 검사 키트를 봉인하며 형사가 말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30년 기다렸는데 3일이야. 할머니가 미숙 씨를 바라봤어요. 사장님, 아니 미숙 씨, 혹시 제가 엄마가 아니어도 그래도 가끔 삼겹살 사러 가도 될까요? 미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미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양어머니였습니다. 미숙아 엄마야. 지금 집에 와볼래? 내가 어렸을 때 물건들을 다시 찾아봤는데 이상한 게 나왔어. 이상한 거요? 응. 내가 보호소에서 왔을 때 입고 있던 옷인데 여기 이름표가 있었어. 성북 초등학교 1학년 3반 김미숙이라고. 그 말에 경찰서 안이 술렁였습니다.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성북 초등학교. 맞아요. 우리 미숙이가 다니던 학교예요. 경찰서를 나온 후 미숙 씨는 양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30년 만에 다시 뵙네요. 양어머니가 김순자 할머니를 알아봤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미친 듯이 딸을 찾던 젊은 엄마. 그게 당신이었군요.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을 늙게 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그때 왜 우리 미숙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양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는 기억을 완전히 잃었어요. 자기 이름도 부모님도 전혀 기억 못했죠. 게다가 화상 자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찔린 상처 같은 흉터였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라고 생각했죠. 할머니가 울먹였어요. 제가 너무 급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나 봐요. 작은 점 같은 흉터라고 했어야 했는데. 양어머니가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미숙이가 보호소에서 왔을 때 물건들이에요. 35년 동안 보관했죠. 상자를 열자 작은 옷가지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게 그 이름표예요. 낡고 바랜 천조각에 성북 초등학교 1학년 3반 김미숙이라고 선명하게 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것을 떨리는 손으로 만졌어요. 이거 제가 직접 수놓은 거예요. 미숙이 교복에. 그때 미숙 씨가 갑자기 머리를 잡았습니다. 아, 머리가. 순간 어렴풋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누군가 정성스럽게 이름을 수놓아 주던 모습, 따뜻한 손길, 그리고 삼겹살 냄새. 괜찮아? 양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냥 갑자기 어떤 장면이 떠올라서 할머니가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가방에서요. 이건 30년 동안 제가 쓴 일기예요. 수십 권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딸을 찾아다닌 기록이었죠. 1994년 3월 17일. 오늘도 미숙이를 못 찾았다. 성북구 전체를 뒤졌는데 1994년 3월 18일. 경찰이 포기하라고 한다. 절대 포기 못한다. 199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인데 미숙이가 없다. 삼겹살을 구워놨다. 냄새라도 맡고 오길. 미숙 씨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2000년 1월 1일. 새천년이다. 미숙이도 이제 13살. 중학생이 됐겠지. 2010년 3월 15일. 미숙이 23번째 생일.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2024년 9월 1일. 오늘 신기한 정육점을 찾았다. 미숙이네 정육점. 들어가 봐야겠다. 미숙 씨가 흐느꼈습니다. 할머니가 30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썼어요. 언젠가 미숙이를 만나면 보여주려고. 그때 미숙 씨의 남편이 왔어요. 그리고 10살 된 딸 수진이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이 할머니 누구예요? 수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할머니가 수진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어린 미숙이와 너무 닮았어요. 세상에, 이 아이가 제 딸이에요. 수진아, 인사드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순간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열했어요. 미숙아, 정말 내가 맞구나. 내가 맞아. 다음 날 할머니는 평소처럼 정육점에 왔습니다. 오늘도 20kg요? 직원이 물었어요. 미숙 씨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네, 늘 하던 대로요. 할머니는 여전히 100곳에 삼겹살을 보냈어요. DNA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계속할 생각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텅 빈 대저택을 둘러봤어요. 300평이 넘는 집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2층 끝방. 30년 동안 그대로 둔 미숙이 방이 있었어요. 미숙아, 엄마 왔어. 할머니는 매일 그 방에 들어가 인사를 했습니다. 인형들, 옷들, 장난감들. 모든 게 30년 전 그대로였어요. 그날 밤 미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계속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방, 연탄 냄새, 그리고 누군가 자장가를 불러주는 목소리. 천천히 먹어. 채알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 들어본 목소리였어요. 새벽 3시 미숙 씨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을 꺼내 구웠어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퍼지는 냄새.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엄마.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할머니가 미숙 씨 집을 찾아왔어요.
죄송해요.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들어오세요, 할머니. 거실에 앉은 할머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미숙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찍은 사진이에요. 앨범을 펼치자 수백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갓난아기부터 7살까지. 이게 100일 사진, 이게 돌 사진. 미숙 씨가 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 인형. 응? 그 인형 알아? 저희 집 창고에 똑같은 게 있어요. 양어머니가 내가 갖고 있던 거라고.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인형 좀 볼 수 있을까요? 미숙 씨가 창고에서 낡은 토끼 인형을 가져왔습니다. 한쪽 귀가 찢어지고 왼쪽 눈 단추가 빨간색인. 이거야. 이거 내가 직접 만들어준 인형이야. 할머니가 인형 배를 만졌어요. 그리고 실밥을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종이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미숙이에게. 엄마가 영원히 사랑해. 마이너스 1993년 크리스마스. 미숙 씨가 그 종이를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엄마.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품, 자장가, 그리고 삼겹살 굽는 냄새. 그때 미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경찰서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예정보다 빨리 나왔는데요. 내일 오전에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날 아침 8시. 김순자 할머니는 평창동 대저택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만큼은 낡은 옷이 아닌 단정한 정장을 입었어요. 30년 만에 딸을 찾을지도 모르는 날이니까요. 운전기사가 놀랐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제가 모실까요?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갈게요. DNA 결과 받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제가 30년 동안 그래왔어요. 오늘도 똑같이 가야 해요.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운전기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3천억 원 재산의 회장이 왜 매일 버스를 타고 다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같은 시각 미숙 씨 집. 엄마 같이 가요. 수진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아, 너는 학교 가야지. 오늘 하루만 빠지면 안 돼요? 엄마가 진짜 할머니 만나는 날인데. 남편이 미숙 씨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난 믿어. 그 할머니가 틀림없이 장모님이실 거야. 만약 아니면 어떡해. 아니어도 괜찮아. 하지만 맞을 거야. 내 직감이 그래. 미숙 씨는 거울을 봤어요. 42살의 자신이 7살 아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마음속으로 그 단어를 되뇌었어요. 35년 동안 양어머니를 엄마라 불렀지만 지금 떠오르는 엄마는 달랐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한숨도 못 잤어요. 둘 다 똑같았습니다. 경찰서로 들어가는 두 사람 뒤로 수십 명이 따라왔어요. 한우외그룹 직원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같이 듣겠습니다. 30년 동안 회장님이 딸 찾는 걸 봐왔잖아요. 비서실장이 눈물을 닦았어요. 제발, 제발 이번에는 진짜 따님이시길. 미숙 씨 쪽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양부모님, 남편,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 우리 미숙이가 재벌 딸이라니. 그보다 친엄마를 찾는 게 더 중요하지. 형사가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들 오셨네요. 그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 조용해졌어요.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 형사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99.9999% 확률로. 할머니가 미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폭발하는 감정들. 엄마, 미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엄마. 엄마. 정말 우리 엄마 맞아요? 그래, 내 딸아. 우리 미숙이. 주변 사람들도 모두 울었어요. 형사도 경찰관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30년 만입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그제야 미숙 씨가 깨달았어요. 자신의 엄마가 대기업 회장이라는 것을. 엄마가 정말 한우애그룹 회장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난 그냥 내 엄마야. 30년 동안 너만 찾아다닌 엄마. 할머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7살 생일 때 주려고 했던 거야. 작은 상자였어요. 안에는 미숙이 20살 생일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2년 늦었네. 상자를 열자 은팔찌가 있었어요. 반지와 같은 청록색 보라색 무늬로 만든. 반지는 내가 갖고 있었구나. 세트로 만들었는데. 그때 형사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30년 전 기록을 다시 조사했는데. 뭐가요? 김미숙 양이 실종된 날 성북구에서 대형 유괴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들 20명이 동시에 사라졌다가 일주일 후 발견됐는데 할머니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범인이 잡혔나요? 아니요. 아이들이 모두 기억을 잃어서 범인을 찾지 못했죠. 그리고 한 명만 끝내 못 찾았는데 그게 우리 미숙이. 미숙 씨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두운 곳. 무서웠어요. 그리고 머리를 다쳤어요. 기억을 잃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구나. 양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미숙이가 처음 왔을 때 악몽을 자주 꿨어요. 어두운 곳에 갇혀 있는 꿈. 그래도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미숙 씨를 다시 한번 꽉 안았어요. 그때 미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육점 직원이었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손님이 몰려와서 다들 그 감동실화 정육점이냐고 묻는데 감동실화? 누가 SNS에 올렸나 봐요. 30년 만에 재벌 엄마와 정육점 딸이 만났다고.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유명해지겠네. 우리 딸 가게가. 엄마, 나 이대로가 좋아요. 정육점 그대로 할래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그저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아요? 매일 20kg씩 사는 거.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계속할 거예요. 왜요? 이제 딸을 찾았는데. 30년 동안 저처럼 기다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배고픈 아이들도 많고. 이제는 진짜 나눔을 하려고요. 미숙 씨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도울게요. 이제부터는 같이 해요. 정말? 네. 엄마가 30년 동안 나를 찾아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엄마를 도울게요. 경찰서를 나오는 두 사람. 엄마, 그런데 왜 계속 낡은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미수가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중요한 건 마음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에서 삼겹살 파티예요. 그래, 30년 만에 제대로 구워보자. 수진이도 할머니 만나고 싶어 해요. 우리 손녀. 이제야 진짜 할머니가 생겼구나. 그날 오후 한우애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30년 만에 실종 딸을 찾은 재벌 회장의 이야기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김순자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먼저 30년 동안 제 딸을 찾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왜 재벌 회장이 거지처럼 다녔는지. 기자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30년 전 저는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미혼모였습니다. 남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7살 딸 미숙이와 단둘이 살았죠. 스크린에 옛날 사진이 떴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순자 씨와 어린 미숙이. 딸이 사라진 후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딸이 돌아올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으림을 다해 일했습니다. 정육점을 시작으로 도축업, 유통업으로 사업을 키웠죠. 10년 만에 중견기업이 되었고 20년 만에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니셨나요? 김순자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빠서였어요. 낮에는 사업, 밤에는 딸 찾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죠.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뭐요? 좋은 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경계해요. 돈 많은 사람이 뭘 원하나 의심하죠. 하지만 이렇게 입고 가면 진심을 들어줍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 봐주거든요. 회장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30년 동안 제가 만난 실종 가족들 명단입니다. 3,827명. 이 중 892명이 가족을 찾았어요. 그때 미숙 씨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마이크를 잡은 미숙 씨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사실 6개월 전부터 이상한 꿈을 꿨어요. 누군가 저를 부르는 꿈. 미숙아 엄마야라고.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래서 정육점 이름도 미숙이네로 바꿨어요. 5년 전이었죠. 뭔가에 이끌리듯이. 그리고 삼겹살 전문점으로 바꿨고요. 김순자 회장이 딸을 바라봤어요. 운명이었구나. 엄마가 저를 찾아다니는 동안 저도 무의식 중에 엄마를 찾고 있었나 봐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매일 20kg씩 사간 이유는? 김순자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전국 100곳의 시설에 매일 200g씩 보냈습니다. 제 딸이 좋아하던 삼겹살을 혹시나 어디선가 먹고 있을까 싶어서. 실제로 보낸 곳 중에 따님이 있었나요? 미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7살부터 10살까지 있었던 보호소가 그 명단에 있었어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 삼겹살을. 네. 어린 시절 그곳에서 가끔 삼겹살이 배달 왔던 기억이 나요.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게 엄마가 보낸 거였어요. 회장이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제가 미숙 씨를 처음 본 건 6개월 전이 아닙니다. 네. 3년 전 우연히 미숙이네 정육점을 지나가다가 봤어요. 간판을 보고 들어갔죠. 그때 미숙 씨를 봤는데 미숙 씨가 놀랐어요. 3년 전에도 오셨어요? 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나이는 맞는데 기억이 없다고 하시고. 그래서 포기했었죠. 그런데 왜 다시? 올해 초 이상한 꿈을 꿨어요. 미숙이가 나타나서 엄마 나 삼겹살 팔아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찾아간 거예요.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실시간 검색어가 떴습니다. 1위 30년 만에 기적. 2위 삼겹살 모녀. 3위 한우의 그룹 김순자. 4위 미숙이네 정육점.
전국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SNS는 감동의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30년째 오빠를 찾고 있는데 희망을 얻었어요.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실화. 삼겹살이 이렇게 슬픈 음식이었다니. 그때 누군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노인이었어요. 김순자 씨. 아니, 회장님. 김 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박 경감님? 이제 서장입니다. 30년 전 제가 신입 때 회장님 딸 사건을 맡았었죠.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어요. 그때 너무 죄송했습니다. 끝까지 못 찾아드려서. 아니에요. 서장님도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박 서장이 미숙 씨를 봤습니다. 정말 미숙이가 맞구나. 30년 전 그 아이가. 그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당시 수사 기록입니다. 이제야 드릴 수 있네요. 서류를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용의자가 있었어요. 동네 정육점을 운영하던 남자였는데 김 회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정육점이요? 네. 아이들을 유인할 때 고기를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미숙 씨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삼겹살. 누군가 삼겹살을 주면서 따라오라고. 기억나요? 조금씩. 무서운 아저씨가. 트럭에. 김 회장이 딸을 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뭘 하실 건가요? 김순자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못한 일을 하려고요. 뭔가요? 평범한 엄마요. 딸이랑 손잡고 시장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손녀랑 놀아주고. 그동안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못했거든요. 미숙 씨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그래,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 회견장을 나서는 두 사람. 엄마, 근데 정말 계속 20kg씩 살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는 내가 포장하는 걸 도와줘야겠다. 100곳이나 되는데요? 우리 둘이 하면 되지. 모녀가 함께하는 나눔. 멋지지 않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진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미숙이네 정육점. 문을 닫고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김순자 회장, 미숙 씨, 양부모님, 남편, 그리고 10살 수진이까지. 미숙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김 회장이 놀라 딸을 일으키려 했어요. 뭐가 죄송해? 일어나 얘야. 제가 엄마를 경찰에 신고했잖아요. 엄마를 의심하고 도둑인 줄 알고. 미숙 씨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처럼 정육점 사장은 충격적인 이유가 드러나자 정말로 오열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엄마가 저를 찾아다녔는데 저는 엄마를 범죄자로 의심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미숙아, 매일 아침 9시에 오셨잖아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은 태풍이 왔는데도 오셨어요. 그때 물어봤죠.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김 회장이 눈물을 닦았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해? 습관이에요라고 하셨어요. 그게 30년 습관이었구나. 딸 찾는 습관. 미숙 씨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미친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한테도 그랬어요. 이상한 할머니가 매일 온다고. 남편이 아내를 안았어요. 여보, 몰랐잖아.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느꼈어요. 이 할머니가 날 보는 눈빛이 남달랐어요. 그런데도 의심했어요.
양어머니가 나섰습니다. 미수가 내 잘못이 아니야. 3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알아보겠니? 양어머니, 그리고 나도 미안해. 30년 전 내가 좀 더 주의 깊게 봤더라면 내가 그 김미숙인 걸 알았을 텐데. 양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도 죄송해요, 회장님. 회장님 딸인 줄 모르고. 김 회장이 모두를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덕분에 미숙이가 이렇게 잘 컸잖아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그리고 양부모님께 깊이 절했어요. 30년 동안 우리 미숙이를 딸처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이러시면. 아니에요. 저는 낳기만 했지 키운 건 두 분이잖아요. 진짜 부모는 두 분이세요. 미숙 씨가 두 어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저는 두 분 다 엄마예요. 낳아주신 엄마, 키워주신 엄마. 두 분 다 제 엄마예요. 수진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할머니 맞죠? 그럼 우리 수진이가 진짜 내 손녀지. 그럼 할머니가 재벌이니까 저도 재벌 손녀예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무거웠던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수진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가족이야. 저도 알아요. 엄마가 맨날 그래요.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김 회장이 손녀를 꼭 안았어요. 우리 수진이가 똑똑하네. 할머니가 30년 걸려서 깨달은 걸 벌써 알고 있어. 정육점 한쪽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미숙 씨 남편이 삼겹살을 준비한 거였어요. 오늘은 제가 구워드릴게요. 30년 만에 가족 파티니까. 불판 위에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갔어요. 그 소리, 그 냄새.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김 회장이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미수가, 혹시 기억나니? 뭐가요? 30년 전 내 생일날.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었잖아. 미숙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 따뜻한 방. 연탄 냄새. 그리고 엄마 목소리.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천천히 먹어. 채알라. 바로 그 순간 기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엄마, 기억났어요. 다 기억났어요. 미숙 씨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우리 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죠? 가을마다 감 따먹었어요. 맞아. 내가 감을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강아지, 하얀 강아지 있었어요. 이름이 흰둥이. 김 회장이 놀랐어요. 세상에, 흰둥이를 기억하는구나. 엄마가 매일 아침 도시락 싸주셨어요. 김밥이랑 계란말이. 그래, 맞아. 다 기억하는구나. 미숙 씨가 갑자기 뭔가 떠올랐어요. 엄마, 그 노래.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 무슨 노래? 미숙 씨가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김 회장이 따라 불렀어요.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두 사람이 함께 불렀습니다. 바다가 불러서 슬퍼서 우나.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만에 다시 이어진 엄마와 딸의 노래였습니다. 그때 정육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영업 끝났습니다. 미숙 씨 남편이 소리쳤지만 노크는 계속됐어요.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미숙이를 찾습니다. 재단 가족들입니다. 실종 가족을 찾은 사람들 수십 명이 왔어요. 손에는 꽃다발과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도 3년 전 아들을 찾았어요. 저는 5년 전 딸을, 저는 작년의 동생을. 김 회장이 그들을 모두 안았어요. 여러분도 찾으셨구나. 정말 다행이에요.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40년째.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30년 걸렸잖아요. 네, 회장님 보고 힘을 얻었어요. 저도 끝까지 찾을게요. 미숙 씨가 그 할머니께 삼겹살을 포장해 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드시면서 힘내세요. 고마워요. 회장님 따님이 이렇게 착하게 컸네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어요. 김 회장이 미숙 씨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30년 동안 간직했어. 상자 안에는 미숙이의 탯줄과 첫 머리카락, 그리고 손도장이 있었어요. 매일 밤 이것 보면서 기도했어. 제발 우리 미숙이가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미숙 씨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 여기 있어요. 어디 안 가요. 그래. 이제 어디도 가지 마. 엄마도요. 이제 매일 아침 정육점 오지 마세요. 왜? 이제는 우리가 엄마 집으로 갈게요. 매일 아침. 김 회장이 웃었어요. 30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3개월 후 아침 6시 평창동 대저택. 할머니, 일어나세요. 오늘 정육점 가는 날이에요. 수진이가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정육점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김순자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우리 수진이가 할머니보다 더 부지런하네. 엄마가 일찍 일어나래요.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맞아요. 오늘은 미숙이를 찾습니다. 재단과 미숙이네 정육점이 함께하는 첫 번째 나눔 행사 날이었습니다. 정육점에 도착하니 이미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어머, 회장님. 우리 손자가 삼겹살을 너무 좋아해요.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배불리 먹어요. 모두 전국 100곳 시설에서 온 아이들과 가족들이었습니다. 한우의 그룹과 미숙이네 정육점이 함께 준비한 사랑의 삼겹살 파티였죠. 미숙 씨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2톤 준비했어요. 1만 명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고맙다, 딸아. 정육점 앞마당에는 대형 천막이 쳐졌습니다. 수십 개의 불판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졌어요. 그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한 아이가 김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공짜예요? 그럼 실컷 먹어. 왜요? 할머니가 부자라서? 김 회장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행복해서야. 잃어버린 딸을 찾았거든. 한쪽에서는 미숙 씨가 직접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어요. 여기요. 갓 구운 삼겹살입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혹시 30년 전 성북구에 사셨나요? 미숙 씨가 놀랐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내 아들도 그때 실종됐어요. 혹시 이 아이 본 적 있나요? 사진 속에는 7살쯤 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어요. 이 아이. 혹시 준호?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를 아세요? 김 회장이 급히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이 아이. 그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두운 곳에서 미숙 씨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지만 중요한 단서였어요. 트럭 안에 여러 명이 있었어요. 이 아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김 회장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당장 경찰서에 연락하세요. 30년 전 사건 파일 다시 열어달라고. 네, 회장님.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만에 드디어 단서가.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 30년 전 성북구 연쇄 유괴범 자수. 양심의 가책 고백.
모두가 TV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화면에는 70대 노인이 나왔습니다. 그는 울며 말했어요. 김순자 회장님 이야기를 보고 더는 못 참겠습니다. 제가 그때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미안합니다. 경찰이 그를 연행하는 모습이 비쳤어요. 20명의 아이들을 유괴했고 19명은 일주일 후 놓아줬지만 한 명은 도망쳤습니다. 미숙 씨가 가슴을 쳤어요. 그게 나였구나. 내가 도망친 거였어. 하지만 김 회장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됐어. 진실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미스터리는 없어. 그리고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준호 군도 분명 살아있을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 저도 30년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서가 생겼고요. 미숙 씨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모두 말씀드릴게요. 준호, 분명 같이 있었어요. 행사가 한창일 때 또 다른 손님들이 왔습니다. 한우의 그룹 임직원 1000명이었어요. 회장님, 저희도 봉사 왔습니다. 30년 동안 회장님 혼자 하셨잖아요. 이제는 같이 해요. 대기업 임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연기 속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한 임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정육 사업을 하셨는지. 왜요? 사람을 먹이는 일이잖아요. 가족을 만드는 일이고요. 오후가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실종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각자 사진과 전단지를 들고 왔습니다. 저도 10년째 찾고 있어요. 저는 20년째. 포기하지 않을게요. 김 회장님처럼. 정육점 앞은 거대한 희망의 장소가 되었어요. 미숙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만에 엄마를 만났어요. 기적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해가 질 무렵 행사가 끝나갈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행복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왜요? 김 회장이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미숙, 사위, 수진이, 그리고 양가 부모님까지. 가족이 있잖아.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미숙 씨가 엄마 어깨를 기댔어요. 엄마, 이제 매일 20kg 안 사도 되죠? 아니, 계속 살 거야. 왜요? 이제 날 찾았잖아요. 김 회장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눔을 하려고. 너를 찾는 30년은 끝났지만 누군가를 돕는 30년을 시작하려고. 엄마,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내가 있고 우리 가족이 있고. 정육점 간판에 새로운 문구가 붙었습니다. 미숙인의 정육점 마이너스 30년의 기다림이 만든 기적의 공간. 매주 토요일 무료 나눔 행사. 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도울게요. 이제 우리 모두 한 가족이니까. 맞아요.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이렇게 두 분 다 우리 엄마예요.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정육점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김 회장이 일기장을 꺼냈어요. 30년 만에 쓰는 새로운 일기였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30년 만에 찾은 딸과 함께 1만 명을 먹였다. 이제 시작이다. 미숙 씨가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저도 일기 쓸래요. 그래. 네. 수진이가 나중에 볼 수 있게. 할머니가 30년 동안 나를 찾아다녔다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미숙 씨의 일기. 오늘 깨달았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엄마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
매일 20kg 삼겹살의 의미를 이제 안다. 그건 단순한 고기가 아니었다. 30년 간절함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 속에서 미숙인의 정육점 간판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정육점 유리창에는 새로운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습니다. 마이너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30년을 기다린 엄마가 있었습니다. 매일 20kg 삼겹살에 희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기적도 올 것입니다. 1년 후 미숙인의 정육점은 전국 100호점을 열었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매주 토요일 무료 나눔을 했어요. 그리고 각 지점은 실종 가족 찾기 센터 역할도 했습니다. 김순자 회장과 미숙 씨는 여전히 1호점을 지켰어요. 엄마, 오늘도 20kg. 그럼 이제는 200kg야. 전국 지점에 보내야지. 엄마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어요. 아니야.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수진이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저 이제 정육점 아르바이트 할래요. 우리 수진이가? 네.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들 도우면서 살래요. 그날도 어김없이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40년째 아들을 찾고 있어요. 김순자 회장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반드시 옵니다. 정말요? 미숙 씨가 삼겹살을 포장해 드렸어요. 저와 엄마가 증거예요. 30년이 걸렸지만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찾아드릴게요. 정육점 벽에는 수많은 가족 상봉 사진이 걸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순자 회장과 미숙 씨가 껴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아래 글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매일 20kg의 희망을 품고 산 엄마처럼 언젠가 기적은 찾아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인공들에게 따뜻한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88 오디오였습니다.